2025년 대비 승마지도자 마학 핵심정리 10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풀사료의 평가 이용. 풀사료는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광물질 등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 풀사료는 크게 초단백질, ADF, NDF 함량 등을 활용하여 사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풀사료는 크게 두과와 화분과로 구분되며 알파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는 두과에 속한다. 화분과에는 오처드그라스,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등이 포함된다. 두과는 일반적으로 화분과에 비해 단백질과 광물질 함량이 높아 상대적으로 단백질과 광물질 요구량이 높은 망아지나 포유마에게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알파파는 단백질이나 무기물, 특히 칼슘 공급원으로 좋은 풀사료다. 일반적으로 풀사료는 식물체가 어릴수록 단백질, 가용성, 탄수화물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화분과 목초의 조 단백질 소화율은 50% 내외이나 알파파 건초의 조 단백질 소화율은 70% 내외이다. 말의 영양과 사양. 1. 소백피는 인 함량이 높고 대부분 피틴태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공급하면 안된다. 당밀은 기호성이 좋기 때문에 배합사료 제조 시 이용된다. 귀리는 말에게 기호성이 좋다. 옥수수에 비해 단백질과 라이신 함량이 다소 높으나 섬유소 함량은 높고 전분 함량은 낮아 에너지가가 낮다. 맥주박은 전곡보다 단백질과 섬유소 함량이 높고 전분 함량은 낮다. 문장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그냥 요대로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의 영양과 사양, 말 사료의 종류와 이용. 말 사료의 단백질 함량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사료가 가지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더욱 중요하다. 필수 아미노산 중 라이신이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라이신 섭취량이 충분하면 사료 중 조 단백질 함량을 낮출 수 있다. 풀사료는 수확 시 식물체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 어릴수록 단백질, 가용성 탄수화물, 무기물 및 비타민 함유가 많고 성장할수록 ADF 함량은 많고 기타 영양소 함량은 떨어진다. 식물체의 단백질은 대부분 잎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엽비율이 높을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다. 잎이 줄기에 비해 단백질과 광물질 함량이 높다. 목조가 성장할 때는 목조가 성장할수록 잎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줄기 비율이 높아져 단백질 등 영양소 함량은 감소한다. 알파파는 두과작물, 단백질이나 무기물, 특히 칼슘 공급원으로 좋은 풀사료입니다. 말의 영양과 사양, 주요 무기물의 기능과 결핍증입니다. 혈액의 칼슘과 인 농도가 낮아지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어 뼈에서 칼슘과 인을 동원하거나 신장에서 재흡수를 促진한다. 체내 칼슘의 99%, 인의 80%는 뼈와 치아에 함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오처드그레스 같은 화분과 초지보다는 알파파 같은 두과 초지가 칼슘 함량이 높다. 칼슘과인은 동물체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물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사료의 칼슘보다 인 함량이 높으면 장내에서 인산칼슘을 형성하여 흡수를 저해한다. 옥수수, 귀리, 보리, 밀 같은 곡류에서는 칼슘보다 인의 함량이 높고 칼슘과 인의 섭취나 흡수가 부족할 경우 골밀도와 뼈 강도가 낮아진다. 칼슘은 말뼈의 주요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혈액 응고, 근육 수축 등에도 관여한다. 곡류 사료에는 칼슘보다 인 함량이 높다. 단독으로 공급하기보다는 석회석 같은 칼슘 첨가제가 보충된 배합사료 형태로 공급해야 한다. 칼슘과 인의 함량은 1:1에서 2:1 정도가 적당하다. 칼슘이 많아야 됩니다. 아침에는 인 함량이 높은 사료, 저녁에는 칼슘 함량이 높은 사료를 공급하여 비율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 먹일 때마다 비율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적 훈련, 수영 훈련이 은근히 나오더라고요.
수영훈련 시에는 말이 물에 들어가면 말의 양쪽에서 고삐를 잡은 두 사람은 말이 수영장의 중심으로 가도록 고삐를 유도하여 마체가 양쪽 벽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 머리를 번쩍 들어 올리고 서투른 헤엄을 치는 경우 끈을 앞으로 당겨서 두경부를 전방으로 늘어뜨리고 수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영 중에는 가슴 전체가 물에 잠겨 호흡기계에 부담이 줄 수 있으므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말은 수영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 수영 중에는 허리에 상당한 힘이 가해지게 되므로 요통이 있는 말은 수영을 삼가는 것이 좋다. 허리에 좋으니까 요통이 있는 말도 수영을 해야 된다. 호흡기가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있는 말도 수영 훈련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와요. 수영 시간은 처음엔 1분 정도만 실시하다가 점차 늘려 적응 정도에 따라 10분까지 증가시킨다. 너무 많이 해도 안 된다는 거겠죠. 어린 육성기의 말들에는 물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주고 발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수영훈련의 대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운동기 질환에 걸려 휴양 중인 말이다. 관절염, 건염, 인대염 이런 것들 말합니다. 수영을 하고 나오는 말들은 힘이 빠지고 매우 지친 상태이므로 다리의 지지력이 약해진다. 통로 밖으로 나오기 전에 말 다리가 바닥에 닿은 지점에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게 하며 말이 진정된 기미가 보이면 그때 다시 끌어내리도록 한다. 수영훈련은 유산소와 무산소로 구분되며 유산소는 주 5, 주 5회, 유산소는 주 1, 2회가 적당하다. 운동생리 말은 안정상태에서는 혈중 젖산 농도가 1mmol/L에 불과하나 일정 운동 속도의 증가 구간에서는 혈중 젖산 농도가 정비례로 증가한다. 그러나 혈중 젖산 농도가 4mmol/L 이상이 되면 유산소 대사에 의한 에너지 생산에 한계가 있어 무산소 대사에 의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혈중 젖산 농도가 4mmol/L인 지점을 무산소 역치라고도 한다. 유산소계 에너지란 호흡을 통해 흡입된 산소를 이용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분해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유산소계 에너지란 호흡을 통해 흡입된 산소를 이용해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각각의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있는데 이곳에서 에너지의 주 연료인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생성된다. 말이 달릴 때 에너지 공급 형태입니다. 유산소계 에너지, 무산소계 에너지가 있고요. 무산소계 에너지가 젖산계 에너지와 크레아틴 인산계 에너지가 있습니다. 유산소계 에너지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산소를 이용해 생산된 에너지고요.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하죠. 무산소계 에너지는 젖산계 에너지는 유산소계 에너지만으로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없을 때 긴급하게 추가 생산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레아틴 인산계 에너지는 이전에 생산돼서 예비로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가동할 겨를이 없을 때, 맹수로부터 도망갈 때, 경주마가 스타트할 때,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인산계 에너지는 평소에 소량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고갈이 되겠습니다. 편집을 한다고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운동생리, 심장 박출량이 큰 말일수록 심장에 무리를 덜 주며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운동 능력이 좋은 말이다. 심장 박출량이라는 게 심장에서 피를 뿜어낸다는 거잖아요. 피를 많이 뿜어낼수록 원래 그런 능력이 좋을수록 심장에 무리는 덜 주겠죠. 그래서 엑스팩터 이론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말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도 다량의 산소를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말의 근소음유는
천천히 수축되는 지근섬유와 빠르게 수축되는 속근섬유로 구분됩니다. 단거리 경주마 쿼터호스 품종은 속근섬유가 91%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지구력 경기에 유리한 아랍종말은 속근섬유가 86%에 불과합니다. 단거리 경주마 쿼터호스 속근섬유 91%, 지구력 경기 아랍종말 속근섬유 86%. 어쨌든 이게 단거리 속근섬유, 그다음에 지구력 경기는 속근섬유가 낮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주마로 이용되는 도라볼에는 속근섬유의 비율이 약 89%로 비교적 단거리는 빨리 달릴 수 있으나 장거리 지구력은 약한 품종이다. 말의 몸통은 횡격막에 의해 흉관과 복강으로 나뉘는데 흉곽에는 심장과 폐장이 들어있고 복강에는 위장 등 소화기관이 들어있다. 횡격막, 포유동물의 흉관과 복강을 구분해주는 근육성 막으로 앞면은 흉막, 뒷면은 복막으로 덮여있다. 말의 운동 강도가 증가할수록 에너지 생산에 무산소 운동이 관여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젖산 형성도 증가한다. 단거리 전력 질주 훈련을 오래 하면 림프구의 수가 증가하고 장거리 지구력 훈련을 오래 하면 호중구와 호상구의 수가 증가한다. 최대의 산소 소모량이 많다는 것은 말의 에너지 대사율이 높고 운동 능력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혈압은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동맥으로 박출할 때 혈액의 흐름에 대한 혈관의 저항으로 형성됩니다. 심장 박출량이 큰 말일수록 심장에 무리를 덜 주며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운동 능력이 좋은 말입니다. 말이 운동 중 최대 심박수에 이르면 주행 속도는 약간씩 상승하더라도 심박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말의 운동 생리, 말의 보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쿠팡 링크로 구매 시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영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